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의 놀이와 교수의 이해라는 챕터로 저희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7페이지 펴시고요. 일단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놀이 그리고 교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굴레 안에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교수법을 실천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먼저 그냥 편안하게 이 책이 제가 쓴 책이다 보니까 앞에 에피소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69페이지 앞에 보시면, 67페이지 앞에 보시면 에피소드 2 해서 엄마로서 놀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제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있답니다. 그 당시엔 7개월이었어요. 근데 애가 이유식을 잘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아이들의 먹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 훨씬 저희 애가 너무 덜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이유식을 잘 못 먹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휴, 얘, 네가 그렇게 먹이면 걔가 먹겠니? 이러시면서 갑자기 저의 애기 의자에, 이유식 먹는 의자에 전부 다 이렇게 매트를 깔아 놓으시더니 애 옷이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애가 직접 수저로 그 이유식을 이렇게 떠서 막 장난치고 던지고 숟가락 던지고 그냥 손가락으로 쪽쪽 빨아먹고 그냥 다 냅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물론 놀이하느냐 상당 부분 좀 소진되긴 했지만 그 100g 한 통을 다 비우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먹일 땐 항상 아주 깔끔하게 한 스푼 떠가지고 맘마 하고 시금치, 미음, 이유식 하면서 입속에 이렇게 쏙쏙 넣어줬었거든요. 그럴 땐 정말 한 5스푼 먹으면 애가 그때부터는 자기 내려달라고 그 의자에 앉기 싫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현장에서의 어떤 교육 내용이라는 게 이유식이라고 친다면 그 현장에서의 교육 내용을 아이들이 100g씩이나 잘 섭취를 하려면 네, 놀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 아기는 아직 영아이기 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께서 이 영아기의 발달 특성인 감각 운동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이가 마음껏 손으로, 눈으로, 코로 오감을 활용해서 다 마음껏 탐색하게끔 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섭취하게 하셨던 반면 저는 그 시기의 아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즉 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먹는 행위를 제가 강요를 했던 거였죠. 예, 그럼 오히려 학습을 시켰죠. 이유식 막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그쵸? 자, 현장에서도 놀이라는 것을 이유식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네, 아이들이 그 이유식 놀이 이유식을 충분히 섭취를 하려면 네, 반드시 놀이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네, 넘어갈게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일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저희 아기예요. 네, 꼭 딸아이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저는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저희 아기는 다행히 저희 부부의 아직까지는 장점만 쏙 빼다 닮아서 너무 좀 이렇게 예뻐요. 네. 근데 제 눈에만 너무 예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 이제 막 잡고 서기 시작하고 뭐든지 집어 던지고, 예, 다 뭐 입으로 다 가져가고 그런 시기예요. 이제 다음 주면 9개월 되네요. 그런데 지금 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애가 막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면봉이에요. 예, 면봉 씹고 있고 막 자기 바르는 로션통 다 뒤에 집어 던져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막 만져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뿐만 아니죠. 기저귀함에 있는 뭐 천기저귀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집어 던져놓고 다 꺼내요. 그리고 여기 막 놀잇감들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보시죠? 저희 집 한 구석에 이렇게 교구장도 있는데 그 안에 예쁘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 다 꺼내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얘 쫓아다니는 게 하루 일과인 것 같아요. 얘가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은 거 다시 다 정리하고, 예,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네,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은 놀이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과 조금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일단 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놀이는 항상 인간과 함께 해왔죠. 그래서 우리 그 놀이지도라는 교과목을 배우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꼭 첫 시간에 배웁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놀이 이론. 옛날 사람들은 놀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두 번째, 현대적 놀이 이론. 이 현대적 놀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프로이트라든지, 뭐 삐아제라든지, 그리고 또 뭐 누가 있을까요? 비고스키라든지, 그리고 뭐 에릭슨, 네, 누구는 영어로 쓰고 누구는 한글로 쓰고 네. 혹은 현대의 어떤 마가렛이라든지 다른 학자들과 같은 각성이론, 뭐 뇌이론, 마음이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고전적 사람들은 놀이를 이래서 한다고 봤고 현대적 사람들은 놀이를 이렇기 때문에 놀이를 한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내적 동기와 즉 놀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갓프리드라는 학자가 네, 요 세 가지 때문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인지적 불일치. 네, 뭘까? 라는 생각. 두 번째는 내가 했더니 됐구나. 어떤 일종의 성취. 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돌 정도 12개월 된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는 거, 뭐 서서 걷는 거, 아장아장 걸음마 하겠죠. 걷는 거. 그리고 또 뭐 엄마 보면서 미소 짓는 거, 우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이런 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아무 별로 능력이 없는데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함으로써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블럭을 쌓았다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행위. 내가 나만의 세상을 쌓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변화, 자기 주변 세상을 통제하는 그 즐거움을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유능감이고 귀속성은 뭘까요? 네, 이거는요. 영어로 just because예요. 인간은 본래, 본디, 자연주의, 루소 같은 사람들 있죠?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그 뜻이에요. 자연의 한 부분, 귀속돼 있다.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원래 놀이하게끔 태어났다라는 게 바로 이 귀속성입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놀이가. 네. 인지적 불일치는 뭘까?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 다른 말로 호기심에 의해서. 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놀이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수업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에 반드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져야 하고 흥미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성취하고자 하는 수준의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좀 우리 리뷰할까요? 네, 놀이지도라는 교과목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놀이의 중요성 익히 알고 계시겠죠? 자, 놀이를 보는 옛날 사람들, 고전적 놀이 이론에서는요, 에너지, 그리고 진화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놀이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전적 놀이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잉여 에너지 이론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반복 이론입니다. 휴식 이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면 연습 이론과 반복 이론이에요. 네. 자, 옛날 사람들은 잉여 에너지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왜 하냐라고 봤냐 하면 인간의 몸이 배터리라고 쳤을 때 100이라는 배터리가 있는데 100% 중에서 10%가 남았어요. 100 중에 10%가 남았다. 그러면 이 10%를 다 어떻게 하는데 쓴다? 네, 놀이를 통해서 소진을 시켜야 새로운 100%가 충전이 된다고 본 거예요. 반면 휴식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일을 하면 이 100%가 다 소진이 되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0%. 그럼 이때 놀이를 하면 이 0%가 점점 충전이 된다고 본 거예요. 즉 휴식이론과 잉여에너지 이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이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일리 있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너무 지친 A씨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랬더니 막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네. 이러면 휴식이론일까요? 잉여에너지 이론일까요? 네, 휴식이론이겠죠. 왜? 컴퓨터를
컴퓨터 게임을 함으로써 자기의 에너지가 재충전된 거기 때문에. 반면 잉여 에너지 이론 같은 경우는 뭘까요? 아이가 놀이를 막 신나게 하고 집에 왔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뭐 신나게 놀이를 하고 왔어요. 예, 나름대로 하루 일과를 빡세게 보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몸에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랑 평소에는 9시면 자야 되는데 한 11시까지 집에 있는 놀잇감을 갖고 신나게 놀고 그제서야 아이가 탁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고 일어났을 때 비로소 다시 100%로 충전이 완벽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어린이집에 갔다 온 하루 일과에서 다 충분히 소진하지 못했던 한 10% 남짓의 에너지를 집에 와서 놀이로 소모하게 된 거죠. 요게 잉여 에너지론인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어떤 일정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자, 현대적 놀이 이론은 뭐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불쾌의 정서, 불안이라든지 뭐 두려움이라든지 성장 통과 같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쾌의 정서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본 게 뭐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뭐 거의 대부분 심리성적 이론이잖아요. 프로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 역할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 놀이다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지발달 이론에서 프로이트는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 피아제는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비고스키는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알아간다라고 본 것들이 인지발달 이론이고요. 기타 뭐 각성 이론 그리고 마음 이론 등은 모두 다 뇌하고 연관이 있어요. 뇌의 어떤 성장 인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이 뇌가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인간을 성장하게 한다. 뭐 이런 흐름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놀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내적 동기와 요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지적 불일치. 두 번째, 유능감. 세 번째, 귀속성입니다. 자, 보시면 68페이지 보시면 그 인지적 불일치와 유능감과 귀속성에 대해서 예시 보시면 딱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어라? 저게 뭐지? 사람들이 귀에 뭘 갖다 대고 있네? 나도 앞에 블록이 있으니까 따라해봐야겠다. 뭔지 모르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죠. 유능감. 와, 내가 해냈다. 드디어 손으로 블록을 잡아서 전화하는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어. 요게 유능감. 할 수 있다는 성취감. 자, 귀속성.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전화놀이는 너무 재밌어. 앞으로도 계속해야지.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장에 제가 막 난장판이 됐던 저희 아기의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이 내적 동기와 요인 세 가지 중에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전부 다 관련이 있죠. 왜죠? 첫 번째, 자기가 막 다 끄집어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로션통을 막 이렇게 꺼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뭐지? 엄마가 맨날 나 목욕한 후에 발라줬던 건데 이게 뭘까?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해봐야겠다. 인지적 불일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막 흐트려놨더니 흐트러져 지네? 유능감이죠. 저희 아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 끄집어져 지잖아요. 그쵸? 어떤 유능감도 느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귀속성. 그냥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냐? 바로 정리정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저희 집에 얘가 이제 저희 시동생의 아기예요. 저희 시동생네. 그러니까 남편 동생의 부부의 아기. 조카가 되겠죠, 저에게는. 시조카가 되겠죠. 그런데 저보다 이제 아래죠. 동서니까 저보다 아래 동서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저희 아기를 어른들끼리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갖고 저희는 맥주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희 아기는 아기 의자에 원래는 앉혀놨었는데 얘가 막 내려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게 이게 이제 욕조인데 튜브 모양의 욕조예요. 그 공기를 넣는 욕조. 그래서 요즘은 얘를 여기서 씻기는 용도가 아니라 막 온갖 것들 감각놀이 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얘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이유식을 던져줬어요. 너 알아서 놀아라 하고 탐색하고 놀아라. 그랬더니 얘가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네, 온 몸에 다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건이 형, 사촌 형아 몸에도 다 묻혀놨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지금 함께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저희 동서 그리고 시동생의 성격은 매우 깔끔해요. 매우 깔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예, 솔직히 말씀 좀 지저분해요. 별로 이렇게 깔끔한 성격들이 못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 그 근무하는 책상을 가보면 개업돼 있었던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저도 지금 원격 강의 찍고 있지만 제 책상 위에 온갖 게 다 있네요. 네. 저희 둘은 그렇게 서로 별로 이렇게 막 정리정돈하라고 청소하라고 터치하고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어갖고 다 지저분해요. 예, 자랑은 아니지만. 반대로 참 같은 배에서 났는데 남편하고 시동생은 너무 양극의 성향이에요. 완전 깔끔. 이 집에 가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제가 좀 봤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아기가 노는 걸 봤는데, 우리 건이가 그 동생 집이긴 하지만 교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교구장에 있는 것들을 막 꺼내서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건이가 이걸 다 갖고 논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옆에 있는 걸 또 꺼내려고 하니까 이 아빠가 와갖고 정말 깔끔하게 싹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람직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돌전의 아기들은요, 충분히 탐색하고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도 이 아이가 완전히 흥미가 끝났을 때까지는 정리정돈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유능감. 네. 그 아기가 충분히 탐색하고, 내가 어지러 놓은 게 그대로 있네? 내가 해놓은 거네? 예. 일종의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만족감, 성취감, 유능감과 같은 것들. 근데 이거를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해놨는데 뒤돌아서서 딱 보니까 싹 사라져 있어. 정리정돈이 다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비록 언어가 되는 아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이 놀이라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확률이 있죠. 왜? 아빠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해놓은 무언가를 다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좀 냅두시라고. 좀 여유를 갖고 우리 집이지만 괜찮다.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으니까 애가 충분히 놀이하고 좀 여유를 주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 정리정돈을 가르쳐야 되냐? 네, 알아들을 때부터.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때부터는 반드시 자기가 갖고 논 것들 충분히 가지고 놀았다면 놀이한 후에는 정리정돈을 하도록 네,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유아교육과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치원에서 36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스로 놀이한 놀잇감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주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네. 기본 생활 습관 측면에서 꼭 충분히 놀이한 후에는 놀잇감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하고 여기에 플러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정리정돈까지도 놀이로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정리정돈까지도 놀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가장 기발한 선생님의 정리정돈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 다이슨 놀이 하자. 네, 상상 가시죠? 네, 자기들이 다이슨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집 다이슨은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집 건 플로피야. 막 이러면서 애들끼리 막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자기들이 갖고 놀았던 블럭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착착착착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곤 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 36개월 이후의 아이들은 스스로
예, 놀잇감을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12개월 이전의 아이들, 한 15개월 이전이라고 할게요. 15개월 이전에 언어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 정리정돈의 의미,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대상 영속성 개념이 좀 아직 불성숙한 아이들, 미성숙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탐색하고 유능감을 느낄 정도로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69페이지 보시면요. 69페이지 보시면 2019 개정 과정 놀이의 특성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자유성, 주도성, 즐거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반드시 놀이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성이라는 것은 목적으로부터의 자유, 사실부터의 자유, 규칙으로부터의 자유,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주도성 같은 경우는 아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도성인 것 같아요. 예. 능동성, 자발적 참여, 내재적 동기. 교사가 뭔가를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즐거움입니다. 네, 어찌 보시면 아까 앞전에 나와 있던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것은 귀속성과 연관이 있고 주도성은 유능감과 연관이 있고요. 마지막 자유성은 자발적 탐색이잖아요. 그쵸? 탐구, 탐색, 즉 인지적 불일치와 연관이 있다. 이것들은 서로 또 다 연관이 있죠. 네. 이런 놀이의 내적 동기와 요인과 놀이의 특성은 상당 부분 서로 상호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바로 이거예요. 나의 수업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나? 혹시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꼭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학급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런 요소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아기 발달 특성과 놀이 볼게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유치원 출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원격 강의이다 보니까 아이들 사진을 좀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 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 같은 거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와 볼게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는 저희 아기 사진밖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네, 저작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참. 아이를 안 키워보고는 내가 여태까지 엄마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들을 좀 잘 파악을 잘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확실히 요즘 엄마들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무슨 말이냐면 교구가 즉 장난감이 집집마다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필수템, 국민템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노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우리 현장 교사들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게 꼬꼬맘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막 지 스스로 로봇 청소기처럼 움직여요. 막 대사도 해요. 꼭 꽉꽉꽉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배밀이 하는 아기들이 막 쫓아다녀요. 얘를 기어다니면서. 그런 장난감. 이거는 이제 러닝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이거를 붙잡고 서는 아기들이 잡고 서서 이렇게 장난감을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외에도 뭐 소서니, 보행기는 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았던 거고 점퍼루니 별게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국민 문짝 아기들 문 열고 닫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문짝이라고 하는 어떤 러닝홈이라는 장난감 그리고 이런 촉감책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요즘 애들 참 문제예요 라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중독, 뭐 U 플러스 무슨 뭐 TV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보다 더 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장난감이 많아요. 네, 요즘 아기 때부터 0세부터 좀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장난감이 좀 과다하다. 장난감 과다. 이 장난감이 그냥 이런 촉감책 수준으로 뭐 이렇게 많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다 하나같이 화려하게 불빛이 나오고 전자음이 나와요. 네, 저희 애도 한 1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기들이 좀 너무 어릴 때부터 보고 크다 보니까 이게 또 아가들이 창의적
사고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창의적 사고하고. 왜냐하면 이런 교구들은 다 어떤 교구들이에요? 너무나도 구조적인 놀잇감이거든요.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구조적인 놀잇감과 비구조적인 놀잇감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구조적인 놀잇감이라는 것은 놀이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제품. 예를 들면 뭐 미니카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딱 그냥 그렇게 갖고 놀게끔 만들어진 놀잇감이 구조적인 놀잇감인데, 영아기에 물론 구조적 놀잇감이 더 좋죠. 어린 연령이기 때문에 깊은 표상 능력을 할 수 없고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영화들은 너무나 이런 놀잇감들이 풍부하고, 이러한 놀잇감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그 시행착오를 하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을 좀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현란하죠. 화려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소품들에 대해서 조금 탐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아기 발달 특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하루가 다르죠. 아이들 성장하는 것들이. 무에서 유, 급격한 신체 발달과 성장통이 있다. 0세 때는 목도 못 가누도 걷던 아가들이 12개월이 되면서 걷게 되죠. 그만큼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요. 영아기에. 사회관계 맺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보다도 스킨십과 일관성 있는 주 양육자와의 사랑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표상 능력의 발달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기가 눈앞에서 치우면 땡깡을 안 부렸어요. 왜? 뭐 때문일까요? 대상 영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9개월인데 대상 영속성이 생겼어요. 눈앞에서 치워도 그거 달라고 계속 졸라요. 이불로 덮어도 그 이불을 들춰서 속에 있는 걸 찾아내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기들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영아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영아기라는 것은 0세에서 36개월 미만, 즉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또 영아기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 경험을 통해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아기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놀잇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의외로 저희 아기가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화려한 장난감들 제공해주면 별로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냐면 비닐 좋아해요.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는 비닐.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 키친타올 이런 거. 비닐과 키친타올은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그리고 또 아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페트병 속에 곡식 넣으면 이 곡식이 움직이는 소리가 막 샥 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 소품 중에서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기들이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 소품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소품을 활용한 이제부터가 정답이에요. 모빌, 촉감책, 촉감놀잇감, 그리고 뭐 초점책, 부드러운 작은 인형들, 조금 더 영아기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 돌 이후의 아가들은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모서리 처리가 된 책들, 그림책들, 그리고 부드러운 소재의 공들,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은 것들, 그리고 뭐 컵쌓기 같은 거, 그리고 간단한 역할놀이가 가능한 소품들, 주방놀이 같은 거, 그리고 기초적인 수준의 5피스 미만의 퍼즐들, 이런 것들이 영아기에 좋은 놀잇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